서울 외곽의 한 단독주택, 낡은 철문을 열고 들어서면 이상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가스레인지에서 파란 불꽃이 작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불은 1985년 3월 17일 이후 단 하루도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 한겨울에도, 한여름에도, 태풍이 몰아친 날에도 40년입니다. 이 집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주인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불은 계속 타오릅니다. 더 기묘한 것은 매일 저녁 6시만 되면 식탁 위에 2개의 그릇이 놓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비어 있고 다른 하나에는 식어버린 국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누가 끓인 것일까요? 왜 2그릇일까요? 그리고 왜 이 불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은 걸까요? 이 집의 마지막 주인은 숨을 거두기 직전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꺼다오. 40년을 지켜온 불을 왜 마지막에 끄라고 했을까? 그 비밀은 가스레인지 아래 서랍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1990년생 김준호 씨는 태어나자마자 할아버지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그를 키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시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묵묵히 손자를 받아들였습니다. 할머니는요? 5살 준호가 처음으로 그렇게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부엌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계시다. 준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부엌에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6시가 되면 어김없이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고 무엇인가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미역국 끓였어요. 할아버지는 허공을 향해 말했습니다. 준호는 식탁 모퉁이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국을 2그릇 떠서 하나는 자기 앞에, 하나는 맞은편 빈자리에 놓았습니다. 국 식기 전에 빨리 드세요. 할아버지는 빈 의자를 향해 말하고는 천천히 국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그 옆에서 자기 밥을 먹으며 할아버지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빈 의자의 국그릇은 끝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식어가는 국에서 김이 사라질 때까지 할아버지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할아버지는 그릇의 국을 싱크대에 버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의 불은 끄지 않았습니다. 작은 불 하나만 남겨둔 채로요. 할아버지, 불 안 꺼요? 아니다. 그냥 두렴. 준호는 이상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에서 그 불은 늘 거기 있었으니까요. 마치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가족 그림을 그려오라는 숙제를 냈습니다. 준호는 도화지에 할아버지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무도 없는 의자 하나를 그렸습니다. 의자 위에는 국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건 누구니? 선생님이 의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할머니요. 할머니는 어디 계시는데? 집에요. 항상 식탁에 계세요. 선생님은 할아버지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준호를 앉혀놓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신단다. 그럼 왜 매일 국 끓여드려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셨거든. 내가 끓인 국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준호는 할아버지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우는 모습을요.
세월은 흘러 준호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걸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친구들은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용기를 내서 할아버지가 끓인 국을 떠먹어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국은 정말로 맛이 없었습니다. 간도 안 맞고 재료도 엉망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요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매일 국을 끓이세요? 이렇게 맛도 없는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냄비를 젓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얼굴에는 이상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건 내가 끓이는 게 아니란다. 네? 내 할머니가 끓이고 계시는 거야. 나는 그냥 불 옆에 서 있을 뿐이지. 그날 밤 준호는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미쳐버린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신문을 읽고 산책을 나가고 TV 뉴스를 보셨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다만 저녁 6시만 되면 할아버지는 4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2023년 12월 할아버지는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산책을 나갔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생명유지장치가 달린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준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정말로 떠나신다는 것을요.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남으셨을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날 저녁 6시 준호는 병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쯤 할아버지는 국을 끓이고 계실 시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린 적 없던 그 시간이요. 자정이 넘어 할아버지가 잠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준호야, 네, 할아버지. 여기 있어요. 할아버지의 손이 미약하게 움직였습니다. 준호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집에 가서 네, 할아버지. 가스레인지 불 좀 꺼다오. 그것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준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할아버지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생명유지장치에 긴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준호는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나셨습니다. 40년을 한결같던 그 사람이 마침내 떠나신 것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준호는 할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 하지만 여전히 가스레인지에서는 작은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았던 그 불이요. 준호는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불을 끄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준호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국이 식었어.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여자의 목소리. 힘없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빨리 와요. 준호는 소리가 나는 쪽을 찾았습니다. 가스레인지 아래 낡은 서랍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었습니다. 테이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테이프를 멈추고 다시 처음부터 재생했습니다. 여보,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테이프를 듣고 있다는 건 내가 먼저 떠났다는 거겠죠. 미안해요, 여보. 당신보다 먼저 가게 돼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 받았어요. 3달밖에 못 산대요. 당신한테 말 못하고 혼자 이 테이프 녹음하고 있어요. 지금. 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시한부였다는 사실을 할아버지가 몰랐다는 건가요? 당신한테 말하면 당신이 너무 힘들어 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혼자 준비하기로 했어요. 이 테이프도 그 준비 중 하나고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요리 못 하잖아요. 나 없으면 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매일 이 테이프 들으면서 국이라도 끓여 먹으라고.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국 끓이는 법 알려줄게요. 먼저 물을 끓이고요. 멸치를 넣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자세하게 국 끓이는 법을 설명했습니다. 미역국, 된장국, 북엇국, 매일 다른 국을 끓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보,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혼자 먹지 말고 2그릇 떠놓고 먹어요. 그러면 내가 옆에 있는 것 같잖아요. 나도 같이 먹는 것 같잖아요. 긴 침묵 후 할머니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은 절대 끄지 마세요. 그 불이 꺼지면 나도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아서 무서워요. 그 작은 불빛 하나만 켜놓으면 나랑 당신이 아직 연결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혼자 남겨두고 가서.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 불만큼은 끄지 마세요. 내가 저 불빛 따라서 언젠가 당신한테 갈 수 있게 끝까지 켜놓아요. 약속해요. 테이프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긴 정적 후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작고 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여보, 혹시 내가 갑자기 가게 되면 준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로요. 내 병 때문이에요. 이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언제 갑자기 악화될지 모른다고요. 응급 상황이 올 수 있다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든 없든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이 늦게 들어왔다고, 당신이 회식에 갔다고, 당신이 옆에 없었다고,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30년 행복했어요. 정말로요. 당신은 최고의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나 때문에 평생 괴로워하지 마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냥 이 테이프 들으면서 매일 국 끓여 먹고 나를 생각해줘요. 미안해하지 말고 그리워해줘요. 그게 나한테는 더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테이프에서 할머니가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보, 언젠가는 그 불을 꺼도 돼요. 당신이 나한테 올 준비가 되었을 때요. 그때가 되면 불을 끄고 나한테 오세요.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오세요.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평생 사랑했어요.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제가 먼저 가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테이프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방으로 갔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옷가지, 안경, 약병들 그리고 책상 맨 아래 서랍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1985년 3월 17일부터 시작된 일기장이었습니다. 1985년 3월 17일, 당신이 떠난 날, 회사 회식 때문에 늦게 들어왔다. 집에 도착했을 때, 당신은 쓰러져 있었다. 119를 불렀다. 구급차 안에서 당신 손을 잡았다. 하지만 병원 도착하자마자 당신은 떠났다. 의사는 말했다. 1시간만 일찍 발견했어도 내 잘못이다. 내가 당신을 구하지 못했다. 준호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5년 3월 18일, 오늘 당신 장례식을 치렀다. 사람들은 위로한다.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내 가슴은 찢어진다. 내가 일찍 들어왔다면 오늘부터 국을 끓이기로 했다. 당신이 좋아하던 미역국을 매일 2그릇을 놓고 먹을 것이다. 당신이 있는 것처럼 1985년 4월 1일 국 끓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당신은 늘 쉽게 했는데 맛이 없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1985년 6월 10일, 오늘 당신의 선물을 발견했다. 가스레인지. 서랍에 숨겨놓은 테이프를, 당신 목소리를 들었다. 한참을 울었다. 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5년 6월 11일, 어젯밤 테이프를 3번 들었다. 당신이 시한부였다는 거, 나한테 말하지 않았다는 거, 내가 자책할까봐 미리 녹음해둔 거 모두 알게 되었다. 당신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내가 옆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내가 알아챘어야 했는데. 1985년 6월 12일, 테이프를 다시 들었다. 자책하지 말라고 했지. 하지만 여보, 내가 자책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당신이 그리워.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이 국을 끓이는 거야. 당신을 기억하기 위해서. 당신과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985년 7월 1일, 오늘도 국을 끓였다. 당신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제는 알았다. 이건 속죄가 아니라는 것을, 이건 사랑이라는 것을, 당신을 놓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라는 것을. 준호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0년치, 20년치, 30년치 할아버지는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내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자책과 미안함이었다가 점차 그리움과 사랑으로 변해갔습니다. 1995년 3월 17일, 10년이 지났다. 사람들은 이제 그만 잊으라고 한다. 하지만 여보, 나는 잊고 싶지 않아. 당신을 기억하고 싶어. 매일 이렇게. 2005년 3월 17일, 20년이 지났다. 손자 준호가 많이 컸다. 가끔 나를 이상하게 쳐다본다. 괜찮다. 이해 못해도 괜찮다.
이건 나와 당신만의 약속이니까. 2015년 3월 17일, 30년이 지났다. 몸이 많이 약해졌다. 국 끓이기가 힘들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당신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2023년 12월 1일. 오늘로 38년 8개월이 지났다. 이제는 알겠다. 당신이 왜 그 테이프를 남겼는지. 당신은 내가 당신을 기억하면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던 거지. 하지만 여보,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했어. 매일 당신을 그리워하는 게, 매일 당신과 함께 식사하는 게, 그게 나한테는 가장 행복한 삶이었어. 요즘 자주 생각한다. 이제 당신한테 가도 되지 않을까 하고, 불을 꺼도 되지 않을까 하고, 당신이 말했지. 준비가 되면 불을 끄고 오라고. 여보, 나 이제 준비됐어. 곧 갈게. 그때는 제대로 된 국을 끓여줄게. 아니지. 그때는 당신이 끓여줘. 나는 그냥 당신 옆에 앉아서 먹을게. 평생 그리웠던 그 맛을. 그것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준호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친 것도 아니었고 단순히 속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순수한 방식으로요. 준호는 테이프를 다시 플레이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불을 끄고 나한테 오세요. 준호는 천천히 가스밸브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돌렸습니다. 파란 불꽃이 작아지더니 사라졌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꺼진 불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옆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두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비추며 먼지가 빗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빗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맞잡고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요. 그리고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는 함께 드세요. 국 식기 전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봄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느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났다는 것을요. 함께 손을 잡고요. 그날 이후 준호는 가끔 할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집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가스레인지에 불을 껐는데 부엌에서는 여전히 국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가 끓여주셨을 것 같은 그 맛의 냄새.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흉내 내려 했던 그 맛이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던 날, 준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국을 먹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할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3월 16일, 당신이 끓여준 마지막 국. 그 맛을 평생 잊지 않겠소. 아니, 평생 기억하며 살겠소. 준호는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어느 날 준호도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미역을 넣었습니다. 할머니가 테이프에서 알려준 그대로요. 국을 한 그릇 떠놓았습니다. 자기 앞에만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는 같이 계시죠? 더 이상 혼자 드시지 않아도 되죠?
준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할머니의 레시피를 따라했는데 맛이 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끓인 국처럼 어딘가 서툴렀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웃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요. 중요한 건 맛이 아니라는 걸요. 중요한 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것, 그리워하는 것, 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준호의 집 가스레인지에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켜둘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미 만났을 테니까요. 40년 만에 드디어.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40년을 그리워한 한 남자의 사랑, 그리고 40년을 기다린 한 여자의 사랑. 그 사랑은 작은 불꽃이 되어 오늘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문득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도 이런 불씨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 지키고 싶은 약속, 잊을 수 없는 순간들. 그것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빛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때로 이런 모습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드라마틱하지도 않지만 매일 작은 불을 켜는 것, 매일 국을 끓이는 것, 매일 빈 의자를 바라보는 것.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매일 조용히 지키고 있는 약속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신다면 저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테니까요. 황금빛 노을은 내일 저녁에도 여러분을 찾아뵙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매일 저녁 이 시간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처럼 여러분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따뜻한 시간을 나눌 수 있고요. 해가 지고 노을이 질 때 우리는 또 만날 것입니다. 내일 저녁 당신의 찻잔 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